한동훈이 꼬꾸라지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지금 영남에 있는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들도 국민의힘, 장동혁이 보기 싫어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합니다. 네네. 무당층으로 빠져버렸어요. 네. 근데 한동훈이 나타나니까 이 새로운 신상품인 거야. 한동훈 관심 때문에 선거에 다시 한번 관심을 돌려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관심을 돌려본다고 해서 민주당 찍을까요? 찍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럼 한동훈 찍으러 왔다가, 한동훈 구경하러 왔다가 국민의힘 다시 찍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좀 작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변수가 다행스럽게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건 왜요? 한동훈이 초반에는 여론 작업이라든가 조중동도 아니죠. 요즘은 조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동을 등에 업고 어느 정도 여론에 선점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주춤하게 된 까닭은 뭡니까? 인물론입니까? 아니면 조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뭐 둘 다죠. 둘 다인데 이제 태생적 한계가 이런 겁니다. 한동훈이가 중도 후보라고 하기에는 출신 성분이 윤석열인 거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핵심적 지지층이 없어요. 강성 지지층이 없어요. 자기는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없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같은 거죠. 네.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든다,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든다라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없어요. 그리고 비토가 세요. 예를 들면 이준석은 비토가 있는데 자기 진영 내의 비토가 아니고 민주당이 비토하는 거잖아요. 네네. 안철수는 사실 비토도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죠. 근데 한동훈은 자기 내부에 비토가 있어요. 밖에 비토는 물론 있고. 밖에 비토는 물론 있고. 그래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상수로서 존재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소멸해진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짜여드렸던 그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구도가 영남에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포지티브하게 2018년 선거와 다른 점은 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PK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그때는 남북정상회담하고 뭐 하노이 회담하고 막 현란했어요. 그때는 네네. 정말. 그런 외생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이 시골 지역, 경북, 경남 이런 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합된 여론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을 그런 대구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럼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네요. 부울경 정도가 그 정도면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네네.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고 그 전에 선거 얘기 좀 더 하기 전에 국회의장 선거 이게 뭐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까? 세 분이 나와가지고 조정식 후보가 됐다. 의미가 있어요, 정치적 의미가? 그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냥 그뿐인가요? 네. 아니면 언론에서는 친명 후보가 이겼다. 뭐 이런. 글쎄요. 다 친명 아닌가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국회는 원래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는 후보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국회는 정부가 잘하면 도와주는 거고 못하면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권 분립인데 행정부도 먹고 국회도 먹고 입법부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면 다 먹는 거예요. 잘하면 다 주마가 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전 국민이. 못하면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쉽게 너네도 잘해봐라. 그러면 너네들한테 표를 주고 너네들에게 견제하고 심판할 권한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 출신이 국회의장 못 해본 지 꽤 됐죠. 그렇죠. 그건 못해서 그런 거죠. 못해서 그런 거죠. 예전에 뭐 정의화도 있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길 바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유권자 지형이 바뀌었어요. 즉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부분이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우리 사회의 주류예요. 저는 사실 2017년에 박근혜 탄핵 때 이미 민주당이 주류였다고 봅니다. 주류가 됐는데 그 주류 연합을 만들어갈 만큼 폭이 넓고 유연한 연대 전술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2년 대선에 저는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민주당은 이제는 주류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개혁 주도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각종 수박들과 각종 다양한 기회주의자들을 우군으로 포진시켜서 장기적인 집권을 할 수 있는 밭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이현주, 뭐 허은하, 김용남 등 뉴 이재명 세력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그렇죠. 그분들에게 뭐 네. 주체 세력이 된다거나 네. 그걸에게 핵심 부분을 넘겨둘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좋게 말하면 활용하는 거죠. 네. 연대체로서. 네.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회주의자는 연대의 대상이지 기회주의자를 지도자로 모실 수 없다. 정답이에요. 네. 근데 연대도 안 하는 건 안 된다. 아, 연대해야죠. 연대 안 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네. 철들어 보니까 DJP 연합이 왜 필요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유신 잔당 군사 독자 정권의 잔당인 JP하고 연대를 했어. 굉장히 기분 나빴죠. 기분 나빴죠. 근데 그래서 독자업을 내거나 그렇죠. 예? 예. 아니면 뭐 김영삼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죠. 근데 30년이 지난 네. 지금 그때 DJP 안 했더라면 네, 지금의 이런 시대 만들 수 있었겠어요? 연대는 당연한 거죠. 네. 정치에서. 다 먹을 수 없으면 나눠서라도 먹어야 혼자 된다.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 국회의장 선거하고 정청래 대표 리더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을 수 저는 있다라고 어떤 봅니다. 대목이죠? 네. 쉽게 말하면은 선차성이죠. 프라이얼리티.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조정식 의장이나 사실은 이제 낙선했던 우리 김태년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도 똑같았을 거라고 봐요. 민생 경제, 특히 이제 이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상법 개정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세제 문제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또 보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개혁과 분열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늘 개혁과 통합을 동전의 양면처럼 억지로 붙여서 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개혁으로서 상대를 때린 다음에는 다양한 이익 나눔을 통해서 연대를 해서 통합을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내란 세력을 소수화하고 그렇죠. 핵심적 내란 세력이 아니면 네.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내란이 약간 묻어도 국힘과도 손잡을 수 있고 함께 갈 수도 있다. 네네. 네. 언론이 만든 중도 확장이라는 한동훈에 대한 기대는 결국 윤석열 정권의 유산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바닥은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인가 봅니다. 초반에 요란했던 언론 플레이가 무색하게도 한동훈의 신상품 효과가 결국 거품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충성도 높은 지지층 하나 없이 사방의 적들에게 가로막혀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조차 정권을 바꾸자는 처참한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는데요. 독자적인 정치인으로는 더 이상 생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요? 더 많은 이들이 이 변화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좋아요와 댓글로 힘을 실어주세요.